지원은 $10,000에 팔겠다라는 거예요. $10,000 우리나라 돈으로 1,400만 원 정도거든요. 1,400만 원이면 여러분 웬만한 자동차보다도 저렴한 거잖아요. 마음 먹으면 진짜 부모님 댁에 하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더 된다고 하면 1,000만 원 언더로 갈 수도 그렇죠. 있죠. 나중에는 네. 뭐 900만 원, 800만 원으로 로봇 하나 집에 드릴 수 있는 것을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유럽의 중심인 독일, 그리고 독일을 상징하는 자동차 회사 벤츠가 미국 기업 말고요, 중국 회사인 허사이와 손잡고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요즘 과학기술이 치어리더 역할을 하면서 경기 회복을 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휴대폰도 잘 만들고 로봇도 잘 만들고 이제는 드론이 탑재되어 있는 자동차까지 시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허사이라는 회사는 사실 초면이에요. 중국 기업 허사이가 독일의 자동차 브랜드 벤츠하고 손잡고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한다. 테슬라 거 안 쓰고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저희가 처음 들어보지만 사실 되게 오래된 회사입니다. 2009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구력이 있네요. 네, 그리고 여러분 구글의 웨이모 자율주행에 라이다하고 레이더 센서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도 허사이의 제품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오래된 회사고, 그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중국이 정말 자율주행의 진심이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밀고 있고 중국의 모든 브랜드들이 자율주행 서비스들을 탑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이다나 레이더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고, 라이다하고 레이더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우선 라이다하고 레이더를 여러분 구별하시면, 라이다는 빛을 그러니까 쏘는 겁니다. 빛을 쏴가지고 앞차와의 앞에 있는 거리와의 물건들을 반사하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빛이 갔다가 돌아오는 속도를 계산해가지고 앞에 사물이 있구나,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구나, 어떤 옆 주변 사물들을 스캐닝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파를 쏘는 거죠. 소리를 쏴서 이 주변의 사물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카메라로는 그러니까 테슬라는 카메라만 하고 있는데, 카메라만 하면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저게 저 정도면 30m 떨어져 있어라고 우리가 감으로 경험으로 아는 것이 이제 카메라로 본다라고 한다라면, 라이다나 레이다는 빛과 음파를 쏴서 정확하게 돌아오는 속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정말 오차가 없다 할 정도로 정확하게 앞에 있는 사물과의 자기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정확도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라이다하고 레이더를 안 썼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자율주행에 여러분 웨이모라는 이미지들 많이 보셨겠지만 우선은 너무 커요. 너무 크니까 막 지붕에 삿갓을 쓴 것처럼, 모자를 쓴 것처럼. 차가 안 이쁘겠네요, 일단. 그러니까 일반적인 승용차가 아니라 특수 목적의 택시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쓸 수 있지만, 내 차에까지 저런 지붕을 한 층 더 올려야 돼? 굳이? 이런 얘기가 들고요. 또 한 대 $100,000, 뭐 1억, 2억 뭐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차보다 더 비싼 라이다하고 레이더를 내가 안전을 위해서 다뤄? 차라리 그냥 자율주행 안 하고 인간이 운전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우선은 크기를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크기를 엄청나게 줄이는데 이 기업이 허사이가 이런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 백미러 그 백미러 정도의 크기를 네. 위에다가 달면은 지붕이 백미러 사이즈로 줄어든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백미러 바로 위에다 답니다. 굉장하네요. 백미러 위에다 달아서 레이더하고 라이다 기능, 레이더 특히 여기는 라이다 기능을 잘하는데요. 라이다를 달아가지고, 근데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막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하지 않게 되면서 10분의 1 가격, 20분의 1 가격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티도 안 나고, 왜냐하면 우리 백미러 위에다가 블랙박스 달잖아요, 카메라. 네. 블랙박스 카메라 달 자리에다가 라이다 하나 달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번에 벤츠가 여기랑 계약을 한 거예요. 벤츠는 좀 우려가 있었죠. 워낙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미국이 싫어합니다. 엄청나게 싫어하고 지금 놀지도 마, 이런 분위기 그렇죠. 아니에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네. 스마트 기기, 자동차의 스마트카에 있는 이런 기기들은 미국의 정보를 빼갈 수 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금지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상 허사이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미국에서 이미 판매가 금지가 됐었다가 근데 허사이가 소송을 했어요. 우리 그렇게 정보 안 빼간다, 증거를 대봐라. 그래서 법원에서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7개월 만에 다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또 언젠가는 또 미국에선 금지가 될 수 있어서 벤츠가 고민을 했죠. 이게 미국에 수출되는 차량에는 못 달 수 있겠구나. 하지만 유럽에는 달자라고 하면서 이 허사이 라이다를 벤츠가 가지고 와서 자율주행에 지금 뒤처져 있는 벤츠도 나름 레벨 3까지 가면서 네. 자율주행에 앞서가고 있는데 워낙 테슬라나 이런 데들이 잘하고 있다 보니까 빨리 쫓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라이다가 필요하다. 기술의 도움을 좀 받자. 그래서 허사이하고 전격적인 협력을 결정한 겁니다. 야, 허사이라는 회사 굉장하네요. 이게 이른바 우리가 딥시크에 놀랐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중국에서 가성비 기술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 약간 과장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런 회사가 등장하기 전에 이런 네. 기술을 채택해주기 전에는 자율주행하면은 뭐 전 세계가 일론 머스크한테 월세 내고 쓰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이 유럽도 때리고 동맹 다 때리는 사이에 시장이 중국 편, 미국 편 이렇게 좀 균열되는 거 아니에요? 벌써 그렇게 분리되고 있죠. 우선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뭐 AI 책임자라든지 이런 정책 책임자들이 최근에 뉴욕 타임즈하고 대담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규제가 과연 맞는 것이었냐? 규제가 오히려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에 있는 기자들이 주로 비판하는 거는 규제가 오히려 독립을 불렀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규제가 속도를 늦추는 효과는 있었다. 안 그래도 어차피 쫓아온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갑론을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중국이 독립을 했습니다. 중국이 독립을 하면서 하웨이 같은 경우 미국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이미 금지가 됐었는데 여러분 하웨이가 이제는 AI 칩, 엔비디아하고 경쟁하는 칩도 만들고 있고요. 와. 통신 장비 전 세계 30%를 장악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있는 자체 스마트폰도 사실 삼성전자에게 뒤처지지 않는 수준 오히려 또 앞서간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요. 또 여러분 이제 하웨이만 있는 줄 아시는데 아너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렇죠. 하웨이가 자체 내부 브랜드였는데 이제는 매각을 해서 독립 브랜드가 됐었는데 즉 10대, 20대, 30대를 노리는 중저가형 스마트폰을 만드는 젊은이들을 위한 이 스마트폰 브랜드가 아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너도 이제는 AI도 하고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하고 그러니까 아너도 독립된 길을 걸어가면서 네. 이제는 그냥 뭐 우리도 그냥 뭐 좀 해라가 아니라 정말로 상업화할 수 있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로봇 제작에 아너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의 기업들이 곳곳에서 정말 딥시크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추세선 중에 한 점이었을 뿐이에요. 정말 추세적으로 중국이 AI 굴기를 독립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중간 지점에 있었던 리트머스 종이로 우리가 잠깐 들여다 봤더니 정말로 이게 색깔이 변했네. 정말로 우리가 변해가고 있네라는 걸 확인했던 것이지 전체 추세적으로 볼 때는 중국이 AI 독립들, 휴머노이드 독립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다양한 하드웨어의 독립들을 가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요즘 흐름이 아닌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은 진짜 우리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 긴장해야죠. 네. 이 무서울 정도예요. 최근에 지난주에 폐막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에서도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뭐 거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중국 기업들이 MWC에서 보여줬던 것들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여러분 MWC라는 거에서 모바일 즉 과거에 피처폰 시대부터 있었던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모바일과 관련된 이동통신과 관련된 큰 페어라고 전시회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요. 그다음 주제가 스마트폰 시대에선 대단히 관심을 받았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이제 너무나도 이제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MWC가 이렇게 관심을 못 받았는데요. 올해 MWC가 크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2년하고 다르게요. 왜요? AI가 처음부터 AI로 시작돼서 끝에도 AI로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AI를 우리가 거대 언어 모델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칩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이어서 결국은 스마트폰에서 써야 되는 거고 실용 단계에 어떻게 할 것인가 AI를 우리가 청소 로봇에서 집어했던 것처럼 대규모적으로 스마트폰과 노트북과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다 들고 나왔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참가자 부스로는 뭐 당연히 스페인이 제일 많고 그다음 미국이 많고 중국이 3위에 있지만 거기에서 관련된 언론 보도들이나 갔다 와서 뭐 유튜브 영상들에서의 네.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냥 중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요. AI로 포장해 버렸다.
즉 AI를 이제는 연구 단계인 R&D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AI를 스마트폰 속에 다량으로 집어넣고 우리 삼성이 갤럭시 25 같은 경우에도 AI 폰이라고 얘기하지만 전체적인 평가는 삼성이 갤럭시 AI 25가 한 50가지의 AI를 집어넣었다라면 하웨이라든지 샤오미라든지 이런 것은 100가지, 200가지 AI 기능들을 집어넣으면서 이것이 진정한 AI 폰이야라는 걸 보여줬다고 할 정도로 AI의 적용 부분, 애플리케이션 부분에서 대단히 앞서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 이번 MWC의 특징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도 이쪽에서 최근에 소비자 판매 가격 책정한 거 보니까 놀라울 정도예요. 아, 이 정도면은 아버님 댁에 로봇 한 대 놔드려야겠어요. 네네. 이런 광고 나올만 하던데 중국이 공개한 휴머노이드 수준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영상에서 많이 보셨고 충격을 받았던 것이 중국 춘절에 우리 설날 명절에 유니트리라는 데가 나와서 네, 어퍼컷. 어퍼컷도 했지만 부채춤 추고 부채춤 추면서 그렇죠. 단체 무용을 했는데. 단체 무용을 했는데 사람하고 같이 그렇죠. 공모를 사람하고 한 거죠. 같이 하고 근데 또 객석에 내려가서는 거의 반갑다고 하는 손님을 어퍼컷을 날려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중국의 기술이 대체 어느 정도 와 있는 그렇죠. 거예요? 대단히 많이 나와 있고 그러면서 G1이라고 하는 저가형 모델도 이번에 공개를 했고 MWC에도 G1이 공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G1은 $10,000에 팔겠다라는 거예요. $10,000 우리나라 돈으로 1,400만 원 정도거든요. 1,400만 원이면 여러분 웬만한 자동차보다도 저렴한 거잖아요. 마음 먹으면 진짜 부모님 댁에 하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더 된다고 하면 1,000만 원 언더로 갈 수 그렇죠. 있죠. 나중에는 네. 뭐 900만 원, 800만 원으로 로봇 하나 집에 드릴 수 있는 것을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물론 제한이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이 2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이걸 당장에 우리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 보여준 것은 우리는 저렴하게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지만 여러분 부채춤 추고 어퍼컷 날릴 수 있는 이러한 물리적인 동작까지도 인간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의 네.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부분에선 상징성이 큽니다만 아직까지 공장에서 활용하기에는 2시간이라는 배터리의 수명 그리고 이제 유니트리의 가장 큰 단점은 손가락이 아직까지는 5개가 아니라는 점. 손가락 몇 개예요? 3개입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3개를 아주 잘 작동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5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특징은 여러분 인간이 쓰는 공간에서 똑같이 활동하고 또한 인간이 쓰는 망치도 쓰고 인간이 쓰는 드릴도 작동하게 하고 인간이 쓰는 차 세트도 하고 인간이 쓰는 설거지 도구도 써야지 로봇을 위한 설거지 도구를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쓰는 모든 기계를 만지기 위해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로봇 또한 5개의 손가락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인간처럼 자유도를 가져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떨어져서 실용적으로 우리 공장에 바로 투여하거나 이 가정집에서 우리의 가사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일 또는 병원에서 환자의 도움 일을 한다든지 여기까지는 완전히 가고 있지 못하지만 그 근처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뭐 이번에 유니티가 보여준 G1이라는 것의 네. 가장 큰 특징은 저렴하다는 거죠. 싸다. 싸다. 근데 이게 저렴하다는 게 시장을 장악하는 속도가 정말 빨라서 아까 어떤 분이셨죠? 이거 이른바 차이나 인베이전인가요? 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중국 기술이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벤츠도 그래서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거 양산했을 때 이 정도 가성비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근데 아미라라고 하는 로봇이 화제였대요. 이 친구는 왜 인기가 많았나요? 이건 영국에서 만든 로봇인데요. 우선은 지금까지 휴머노이드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누가 봐도 로봇 막 스테인리스 있고 은빛 내고 막 광 내고 막 그리고 이렇게 미래에서 온 것 같고 뭐 이랬는데요. 아미라는 유럽 사람처럼 보여서 바지 입고 바지도 옷 입었어요? 네, 옷을 입고 옷 입은 로봇은 처음인데요. 위에 스커트 이렇게 풀어보라 그러나 하여튼 네네. 이런 것도 빨간색으로 하나 걸쳐 있고 머리도 조금은 적색 색깔이 나면서 갈색 색깔이 나고 사진을 보면은 누가 봐도 징그러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람 같다. 그거 없어요. 불편한 골짜기 없어요. 흔히 말하는 언캐니 벨리라고 네. 하는 불편한 골짜기 있죠. 너무 인간다워지면 중간쯤에 사람들이 이거 다 싫은데 너무 인간다워졌는데 나 좀 거부감 느끼는데 근데 이런 그 거. 부분을 좀 극복을 한 것이 표정이나 이런 부분도 화장도 잘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꼭 SF 소설에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친근한 동네에 장보러 나온 40대 여성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좀 20대 막 30대 막 젊고 이쁘고 뭐 이런 네. 느낌이 아니라 40대 장보러 나온
동네 아주머니 느낌. 그러니까 쇠맛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런 느낌을 줬고 또 중요한 건 요즘 여러분들 챗GPT 사용하면서 느끼겠지만 말을 잘하잖아요. 그것이 착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대화를 잘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와. 그래서 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나 서울 너무 가보고 싶은데 서울에 명동에 가서 먹는 것도 먹고 싶은데. 그 휴머노이드 그분이.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화를 그러니까 내가 한 마디 하면은 자기가 두세 마디 하면서 수다 떨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까지 왔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친근하게 느끼는 거죠. 즉 우리가 보통 로봇이라면은 비비비비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네. 저 한국에 너 어디서 왔어? 그럼 한국에서 왔어. 나 진짜 명동에 가가지고 그 리어커에서 파는 그 밤에 파는 그 음식들 있잖아. 네. 거기에서 나 그거 먹고 싶었는데 못 먹으면서. 못 먹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럼 더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명동을 가봤어? 그러면 가본 건 아닌데 친구들이 명동을 많이 가봤는데 와. 명동이 너무 좋다고요. 근데 한국에는 정말 볼 것도 많고 네. 먹을 것도 많고 한국엔 들을 노래도 많고 나는 누구를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풀어가면 흔히 말하는 불편한 골짜기들이 극복될 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인기를 끌었던 것은 불편한 골짜기도 언젠가는 이 아미의 문제점은 뭐냐? 아미라의 문제점은 움직이지는 잘 못해요. 아직은 말씀은 잘하시는데 네. 움직이는 게 좀 어렵고. 근데 이제 이 행동이나 조금씩 움직이고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데 이런 기술들이 나중에 휴머노이드하고 결합된다라면 정말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에게 저의 그 병원에서 동행들을 해주면서 네. 병간호도 해주지만 저의 말벗도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완전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기술들이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하나의 영역 속에서 거의 인간과 동행하고 인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되게 큰 의미와 성과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하셨죠? 아미라 같은 경우는 영국입니다. 영국에 있는 기업에서 영국에 있는 회사가 아까 만들었지만 네. 사실은 영국에 있는 개발자가 만들었지만 중동에 있는 통신사 EN이라고 하는 부스에 마련된 거긴 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중동에 있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중동에 있는데 이거를 제작한 곳이 영국이었을 뿐이다. 네. 야, 그러면 전 세계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뭐 하고 있나 싶어요. 일단 LG U+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익시를 탑재한 이족 보행 로봇 앨리스를 공개했다는데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앨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족 보행이라고 한다는 건 이제 인간처럼 걷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익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챗GPT와 같은 거기 때문에 로봇과 대화가 되는 거고 보통 우리가 스피치 투 태스크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하면은 무언가 행동을 한다. 이런 부분에서 이 앨리스 같은 경우에도 진화됐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앨리스도 오랜 시간 동안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손도 제대로 인간의 손까지 닿지는 않아서 상업화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르다고 볼 수 있지만 한국도 사실은 한국 정부도 2024년 작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생각하면서 4조 원 정도를 투자해 주면서 대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투자해 주면서 지금 휴머노이드 사업에 대단히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MWC는 통신사들의 잔치. 그러다 보니까 물론 스타트업들도 많이 갔지만 네. LG U+에서도 엘릭시라고 하는 이족 보행, 즉 인간처럼 걷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였다는 것 자체에서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R&D 단계, 연구 단계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지 현장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공장 속에 투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LG가 보여줬던 건 디지털 휴먼 나이비스라는 건데요. 여러분 디지털 휴먼하면은 이 우리의 모니터 속에 들어있는 인간과 똑같이 행동하는 요즘 그런데 모니터에서 예를 들자면 특히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뭐 BTS라든지 이런 연예인들을 갖다가 아예 디지털 휴먼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서 음악 뮤직비디오를 만든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팬들과 토크쇼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디지털 휴먼 기술이 발전하는데요. 이런 기술들이 나중에 육체를 갖게 되면 아까 전에 아미나처럼 그대로 옮겨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나이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LG 플러스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이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 U+가 이 두 개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LG U+가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게 그래도 반갑기는 한데 저는 그게 무서워요, 박사님. 중국은 보면 지금 저렴한 가격에 대량 양산을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아마 영상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진시황릉에 보면 병마용갱에 정말 수없이 많은 병사들이 쫙 도열해 있는 그 모습이 로봇이 지금 출격 대기하고 있는 그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하던데 네. 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은데 맞습니다. 네. 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정부는 2023년 11월에 휴머노이드 국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한 2년 조금 뭐 넘어 다 돼가죠. 그런데 그 목표는 저는 이룰 수 없다고 보는데 2027년까지 3,500만 대의 휴머노이드를 중국 공장에 투여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만에 하나 그만큼 가지 못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대량 양산이 되고 소비자들을 통해서 현금이 유통되기 시작하면 네. 현장 피드백하고 추가 자금이 들어가니까 개발과 R&D 속도는 더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2030년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350대가 아니라요. 3,500대가 아니라 3,50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어마어마한 목표를 지금 세우고 네. 달려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 휴머노이드 사업을 보통 자동차 시장이 30배라고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산업이라는 거고 지금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돼서 한국도 주식시장에서 로봇주들이 관심을 받는 이유들인데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사업은 이제는 미래형이고 우리가 공상과학소설이나 이런 큰 MWC라든지 쇼라든지 행사 속에 보는 그냥 인간들하고 만나면서 와 저런 것도 보여준 애가 아니라 실제 우리 공장의 문을 두드리기 직전에 있다. 그래서 공장에 있는 일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사실은 2020년대 후반대 또는 2030년 전후에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산업적인 흐름이 휴머노이드 로봇. 즉 우리가 AI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에 있었고 노트북 속에 있었고 컴퓨터 속에 있었다라면 이제 물리적인 형태를 안 가지면서 보이는 데 있었는데 이제 뿅 하고 현실에 나와 그래서 있겠네요. 제 옆에서 같이 일하고 제 옆에서 저의 병간호를 해주고 네. 제 옆에서 가사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로봇의 시대로 저희가 지금 성큼 다가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중국이 여기에서 미국과 함께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마이카 시대보다 무서운 게 미성년자도 사용 가능, 연소자뿐만 아니라 연로자도 사용 가능. 네. 이런 것들이 참 시장을 확장하는 요소가 될 텐데 끝으로 우리도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는 뭘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아틀라스라는 걸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아틀라스에서 올 뉴 아틀라스라고 해서 신형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I가 결합되면서 대단히 지금까지는 사실 여러분 보스턴 다이나믹스에는 이 메카니컬 그러니까 기계적인 기술은 로봇 기술은 대단히 세계적으로도 앞서 있었지만 AI 부분은 발전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틀라스 자체적으로도 AI를 지금 현재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개발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뉴올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든 것 중에서는 가장 AI 기능이 진화돼서 이것은 올해 안으로 현대 자동차의 공장에서 시범 운영이 될 정도로 성숙했다. 라고 보면서 올해 안에 시범 운영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스트레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류센터에서만 일하는 건데요. 이거는 아마존이 먼저 작년에 시작을 네. 했어요. 이건 뭐냐면 손이 손바닥만 있습니다. 그래서 딱 물건 잡고 옮길 수 있는. 상하차만 해주는군요. 네네. 그래서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 우리 요즘 박스들 물류들 네. 있잖아요. 소포들 이런 것들이 있죠. 옆 컨베이어 벨트로 옮기는 이런 부분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00대씩 미국에 있는 물류 창고에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하고 유사한 스트레치라고 하는 것을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만들어서 지금 이것을 공개한 상태인데요. 아직 어떤 물류센터에 어떻게 투입하겠다는 계획은 지금 밝혀져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근접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피규어 AI라는 미국의 휴머노이드 회사는 네. BMW 미국 공장에 지금 가동을 시키고 있고 손이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번에 구글이 투자를 했는데요. 앱트로닉이라는 곳에서 만드는 아폴로라는 로봇은 메르체데스 벤츠 공장에 올해 말에 투여가 되고 있고 네. 투여가 될 계획이고 테슬라도 마찬가지, 옵티머스도 마찬가지인데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뉴 올 아틀라스도 현대자동차 공장에 올해 안으로 투입된다. 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속도가 진짜 빠르네요. 저희가 또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